네,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여야가 김민석 후보자 인준안부터 또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까지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추가 경정 예산안 현금 살포 포퓰리즘 아니냐라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김민석 후보 지명 철회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 곽규택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네, 의원님. 어제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국민청문회를 열었어요. 포기 배추가 쌓여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어떤 뜻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틀간의 그 김민석 이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했지만, 네. 그 총리 후보자께서 뭐 배추 농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월 450만 원씩 받았다는 등 좀 이해할 수 없는 변명들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제로 배추 농사하시는 분, 또 탈북민, 또 회계사, 학부형 이런 분들을 모시고 그런 김민석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문회를 또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요. 예. 거기 농민분은 뭐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께서 한 30년 정도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라고 하시면서요. 이 배추 농사라고 하는 게 1년에 한 번 수확을 하기 때문에 수익을 얻는 시기는 1년에 하루 이틀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가 과거에 미국 유학 시절에 한 3년 동안을 2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월 450만 원씩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는 원금도 돌려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실 좀 상식이 안 맞는 이야기지만 특히 배추 농사를 직접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금시초문이다. 그런 식의 배추 농사 투자라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배추 농사 짓는 분들의 현실도 너무 모른다. 이런 또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래요. 일단 국민청문회가 어제 열렸고 나경원 의원이 또 국회 노천동을에서 지금 농성 이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의 국회 농성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나경원 의원님은 지금 두 가지 때문에 농성 중이신데요. 첫째가 이제 법사위원장. 원래는 국회에서 제2당이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던 것이 근데 이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 복원시켜야 된다 하는 하고 또 김민석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런 과제를 갖고 에 있으시고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시간 날 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요. 저희가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연결을 할게요. 자, 지금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 곽규택 의원과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전화 연결 도중에 잡음이 너무 많이 들려서 저희가 다시 연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국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문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지금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듣고 있던 중에 지금 저희가 전화 연결을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라는 이유가 하나였고 또 하나는 김민석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그러한 농성입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계속 말씀 좀 이어가 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 농성을 이제 오늘 하면은 이제 5일째 농성이 되는데요. 그래요. 그 나경원 이제 의원께서는 과거에 이런 분야의 경험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서 농성을 하는데 또 민주당 쪽에서는 이것을 두고 뭐 캠핑 농성이냐 이러면서 좀 폄훼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참 아쉬운 것은 그 청문의 대상은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인데 그분의 해명에 대해서 그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 따지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을 공격하거나 또 이를 항의하면서 농성 중인 또 국회의원을 공격하거나 이렇게 조금 공격의 대상이 좀 박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의아하고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일단 김석 후보자 인준안은 7월 3일 본회의 때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는 6월 30일 예. 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처리를 하겠다 네. 했었는데 이제 국회의장이 6월 30일 날 처리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하면서도 예. 이제 7월 3일에는 처리를 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조금 연기가 된 상태죠. 예. 앞서 저희가 홍익표 전 원내대표하고 전화 연결을 했는데 홍익표 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 정부에서는 야당이 소수 당일 때가 있었는데 과거에도 네. 지금 국민의힘이 좀 전략적으로 이번에 인사청문 과정도 그렇고 전략적으로 좀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예.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은 네. 김민석 후보자가 스스로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네. 청문회 당일날 했던 이야기들이 출발점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요. 예.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에 대해서 뭐 준비한 변명이 너무 상식과는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해명이 안 됐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자료 제출 또한 김민석 후보자가 제출을 하겠다고 스스로 약속을 하고도 바로 또 말을 바꿔서 제출을 못하겠다고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전적으로 후보자에게 있는 것이지 뭐 국민의힘에서 뭐 전략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은 이 관심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변명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요. 모든 것의 출발과 지금 문제의 해결은 결국에는 김민석 후보자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어제 김민석 후보자와 나경원 의원이 이제 설전을 벌이기도 했어요. 로텐도어 앞에서요. 예. 그런데 그 자료 제출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자료 제출을 이미 했다는 거예요. 김민석 후보자는. 근데 김민석 후보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자료 제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 본인이 아주 그 의문투성이인 사용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어떻게 변제를 했는지 그에 대한 자료와 또 스스로 처가에서 한 2년 동안에 한 2억 정도를 지원받았다 하는 부분에 증여세를 냈다고 하고도 증여세를 낸 자료는 못 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로는 뭐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그런 의혹들을 풀기 위해서 제출하겠다고 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제출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요. 뭐 지금이라도 자신이 있다면 뭐 이제 청문회는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민께 언론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공개하고 뭐 사실을 밝히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추가 제출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상은 청문회가 끝났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뭐 제출 이런 것은 없는 상황이지만 어차피 본인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뭐 언론을 통한 공개라든지 또는 뭐 청문위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공개와 설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청문위원이시니까 증여세 관련해서 자료는 제출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처갓집에서 받았다는 2억, 또 이제 출판 기념회에서도 2억 5천 정도를 현금으로 수입을 얻었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과 그리고 또 본인이 채무 변제를 위해서 새롭게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렸던 분들한테 돈을 갚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계좌 내역만 확인을 하면은 소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전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서 추가 인선을 단행했는데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이재명 정부 인선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점수로 딱 매기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인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부분은 뭐 전문성을 살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긍정적인 면으로 보여지고요. 또 현역 국회의원들을 또 대거 등용하셨는데, 뭐 그런 부분도 어떤 당정 간의 협의를 원활하게 한다 하는 측면에서는 뭐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우려는 있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친명 다선 의원들에 대한 일종의 보훈 인사가 아니냐 예. 하는 그런 뭐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예. 점수를 매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장점과 단점 다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네.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보세요? 야당과 협의하여 검찰 개혁 진행하겠다라고 했어요. 예, 새로운 장관 후보자께서 예. 이 검찰 개혁도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하는 말씀해 주신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 과거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 특위의 위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네.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시는 거는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예. 사법개혁이라는 게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고 네. 사법부의 독립 또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런 부분의 방향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처럼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가지고 대법관 수를 늘린다든지 또는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청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가의 사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요. 또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여야뿐만 아니라 또 학계, 법조계와도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정성호 장관 후보자께서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살려서 좀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그런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지난 주에요. 이제 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예결위원장까지 좀 야당 몫을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다 민주당이 다 차지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단순한 자리 싸움이 아니냐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랜 관행상 지금 여야가 그런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사실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을 제1당이 맡았을 경우에는 제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어떤 법안이 너무 졸속 처리되거나 일방 처리되는 것을 조금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이 국회의 역사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역사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도 그것을 주장했습니다만 사실 22대 국회 들어서 초기에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까지 다 차지를 하겠다 해가지고 결국 그런 이제 관행이 깨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국회의 전통을 다시 살리자 했던 주장을 한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그마저도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상황에서 이제 상임위원장을 중요한 상임위원장을 사실상 독식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국회가 어떤 견제를 받지 않고 독주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특히 지금 행정부까지 결국에는 민주당이 다 장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과 입법에 있어서 전혀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좀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임위원장도 얻지 못했고 좀 추경도 지금 심사 중이긴 합니다만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서의 의석수가 사실 민주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표결로 다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쉬운 게 과거에도 여대 야소 상황도 있었던 적이 있고요.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상임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본회의까지 모든 절차를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나섰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수당에서. 항상 표결로 가더라도 상임위에서는 기본적으로 합의 처리가 원칙이었고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표결 가기 직전까지도 여야 간에 충분한 또 토론도 하고 또 대치도 하고 또 연기도 하면서 물밑 협상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진행돼 왔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모든 안건마다 처음부터 그냥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말부터 먼저 하거든요. 예. 아마도 이게 야당과 또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길을 닫겠다 하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우려가 되죠.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추경에 지금 문제가 있다, 졸속 심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추경에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지금 추경의 내용은 예. 이재명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사실상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그 추경안을 편성해서 집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끝까지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네. 지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현금 살포로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예. 충분한 논의라도 하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예. 지금 이틀 정도 국회에서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하루만 하고 표결하자 또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당에서 이제 좀 항의를 하니까 예. 그나마 이틀로 지금 심사 기간이 된 것인데 지금 30조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사실 하루 만에 끝내겠다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충분한 논의 끝에 네. 결론을 지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당 내부 상황 물어볼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임기가 끝났는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혁신 점수 빵점이라고 평가했어요. 네네. 예. 근데 김용태 위원장이 이제 어제부로 임기는 끝났는데요. 네. 한 달 반 정도 참 당이 어려운 시기에 젊은 또 초선 비대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은 했다고 보여지고 네. 굉장히 수고가 많았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고 있고 이제 그 속칭 말하는 5대 혁신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어떤 후속 추진이 없었다는 것을 아쉬워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새롭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와 또 새롭게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충분히 이제 논의하고 추진할 그런 밑거름이 됐다고 하는 데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예. 이제 송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맡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전당대회까지 이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개파 간의 당권 경쟁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어떻게 듣고 계세요? 예. 이제 오늘 새롭게 그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8월 한 중순 정도에 전당대회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성되는 비대위는 아주 실무적인 비대위고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성격의 비대위이기 때문에 뭐 비대위 자체에서는 한 달 반 정도 이제 전당대회 때까지 하면 임기가 끝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부터 전당대회에 과연 이제 어느 분이 또 출사표를 던지고 나오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이제 뭐 개파 간의 어떤 대결이 될지 아니면은 그런 개파와는 상관없는 또 대결이 될지 그것은 앞으로 또 두고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미 탈당했고 당원도 아니다. 우리 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간다는 생각이 별로 없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 내에서도 물론 그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또 여당을 구성했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서적인 그런 뭐 유대감 같은 거는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어떤 당의 행보라든지 향후에 또 당과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뭐 공식적인 관계는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많고 새롭게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그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향후의 개혁 방안에 충분한 또
논의를 하고 예. 새로운 또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친윤계라고 그동안 불렸던 의원들도 다 같은 생각입니까? 그래 지금 보면은요, 내가 친윤계다 하는 분은 사실 별로 없어요. 없고 이제 과거에 이제 지난 대선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나와서 당선될 때 그때 함께 활동하셨던 분들, 적극 지원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친윤계라고 분류는 하는데 지난 비상계엄 상황 지나고 탄핵 국면을 지나면서 이제 아직까지도 뭐 친윤계다 이렇게 분류하기에는 이제는 그 시기가 너무 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곽규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고철거래 새로운 패러다임. 고래장터. 착 찍어서 쓱 올리면 실시간 경매로 가격이 쑥쑥. 고철거래 플랫폼 고래장터.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안녕하세요. 브레이닝 캡슐 모델 박혜주입니다. 기억력 감퇴 피할 수 없다 생각하시나요? 기억력 감퇴 개선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승인받은 기억력 감퇴 개선 의약품 종근당 브레이닝 캡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참, 약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환기가 필요한 순간. 유후 숨쉬는 우리 집. 유후 상쾌한 우리 집. 매일매일 맑은 공기. 유후 앞서가는 이유가 있네. 창문형 공기청정기 유후. 우리는 국권을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절대 불변하고 일심전력할 것을 맹세한다. 국가보훈부 YTN 라디오 공동기획 광복 80